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우리 유튜버 여러분, 또 국토발전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여기가 과연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 라는 거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을 궁금해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외국 관광객 여러분, 저는 유튜브 역사 강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국토발전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동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의 딱 한가운데입니다. 정말 애누리 없이 딱 한가운데입니다. 여기는 뭐 종로에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인사동이 있고 뭐 경희궁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창경궁도 있고 뭐 광장시장도 있고 뭐 다 있죠. 청와대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1897년부터 시작되었던 대한제국의 중심지, 그리고 지금도 영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뭐 브라질 대사관 다 모여 있는, 미국 대사관은 없을 줄 알았죠. 미국 대사관은 저 광화문 종로구에 있습니다만은 대사관의 어떻게 돼? 이 공관 대사관전은 덕수궁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한국 근대사의 모든 아픔을 안고 있는 덕수궁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구 어떻게 돼요? 정동. 정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비가 여러분 강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의 눈물에서 보면은 누구야 김영란 씨, 그죠? 아주 강비라는 이름으로 막 나와가지고 태종 이방원하고 아주 그냥 전처자식하고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 아니죠. 그 강씨가 죽을 때에 정릉이라고 하는 능을 여기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태종 이방원이 딱 올라서자마자 어떻게 돼? 그 강씨의 비가 경복궁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릉동, 소정릉동, 대정릉동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정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정자는 뭐야? 이 글자. 여러분. 자, 화이트보드로 잠깐 가보실까? 예, 정자는 무슨 정자? 여러분, 뭐 혹자 이거 아니야? 이거 바를 정자 아니야? 아,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들정자가 되겠습니다. 고들정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고들정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동이라고 부른다. 정동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외국 대사관들의 완전 용산 한남동을 제외하면, 이태원동 제외하면 아마 우리나라 외국 공사관들, 외국 대사관들의 아주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JP 모건 체이스 은행도 여기 있습니다. 예, 본관이 여기 중구 정동에 있습니다. 오늘 요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행해지는 온라인 문화 행사, 서울 정동의 문화 브랜드 스토리텔링. 제 또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브랜드 텔러 4.0 백이성 강사 이렇습니다. 브랜드 텔러 4 백이성 강사, 문화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동이라는 동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전에 그 정동극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러나게끔, 온라인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게끔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모든 그 콘텐츠가 유튜브에 드러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너는 왜 마스크 안 껴? 지금 아직 위드 코로나 아니잖아. 코로나 4단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안에 계시는 분은 뭐 한 5분밖에 안 계시고요.
전부 다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딱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청 바로 앞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파이자까지 모든 백신을 접종 완료한 지가 어떻게 돼요? 한 달이 지났으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이 단풍잎이 막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란색 은행 단풍잎이 이렇게 쫙. 덕수궁 돌담길의 모습.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분 중에 덕수궁 돌담길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저도 연애할 때는 지금 제 와이프하고 같이 덕수궁 돌담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질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동에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연인들이 끝까지 걸어가면 깨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 끝에 여러분 제3공화국, 유신공화국, 제5공화국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법원이 있어서 지금 양재동에 가 있는 거. 가정법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가 이혼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덕수궁 돌담길 끝까지 가면 깨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제시대 때는요. 바로 이 가정법원 자리는 무슨 자리였다? 여러분. 조선총독부 고등재판소 제2심 고등법원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서초구에 가 있는 거. 그죠? 예. 교대역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정동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 너무 낯설다. 난 저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난 서울 안 살아서 모르겠어. 서울 살아도 어떻게 돼? 강남에만 살아서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덕수궁 돌담길.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백이성 강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네가 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가? 예.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나가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잘 보십시오. 1. IB 국제교육 컨설팅 대표. 이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나가서 딱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은 1923년부터 1957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거는 1927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뭡니까 이거? 아까 외국인들, 외국 대사관들 완전 집결지라고 했잖아. 즉 서울 외국인 학교, 서울 포린스쿨이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바로 제가 있던 곳이 태국 방콕에서 국제교육을 가리키던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뭐라 그랬겠어요? ISS, 인터내셔널 스쿨 서울 이렇게 불렀겠죠. 그 학교에 제가 교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동을 좀 더 제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0대 국회의원실의 정책보좌진으로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B 코리안 담당을 했다라고 여기 국제학교 교육과정 나오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GYBM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동남아로 사장으로 파견하는 곳에 초빙 강사로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부의 동아시아와 나라는 강의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초빙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 안중근 하얼빈, 이게 아직 정해진 제목은 아닌데 가제인데요. SUTV라는 곳에서 제가 영화사에서 역사 자문으로서 안중근 우리 대한독립군 의군 참모 중장님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자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과연 어떤 동네인가?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동, 서, 남, 북,
중이라고 하는 정도전의 한양 설계에, 여러분, 정도전이 한양을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합니다. 동쪽, 서쪽, 여러분 우리가 잘 쓰잖아. 동서남북중, 그죠? 예. 동에는 뭐야? 의로울 인, 의, 예, 지라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 무슨 소리냐? 어질인은 동쪽에, 그래서 뭐야? 흥인지문, 동대문을 보고 흥인지문 이렇게 얘기하고, 서대문은요, 돈의문, 의로울 의자를 강조한다. 돈의문. 그 다음에 동서잖아. 남은요, 내를 강조하는 인의예잖아요. 그래서 뭐야? 남대문을 뭐라 그래? 숭례문. 그죠? 예,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은요, 인의예지잖아요. 지. 그리고 뭐, 홍지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가운데는요, 아까 신이라 그랬죠. 인의예지 신. 신 뭡니까? 여러분, 저기 종로 워킹 온 더 클라우드 앞에 있는 거. 뭐야? 보신각.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동서남북으로 딱 갈려 있습니다. 원래는 경성부라는 거에 종로와 중구가 있었으나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중구고 북쪽은 어떻게 돼요? 종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언제?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은 뭐예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는데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중구로 내려오면서 이걸 중구라고 명칭을 해요. 그럼 그 위에는요, 종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내려온 사건, 그걸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저는 아관 파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관 망명이라고 써요. 뭐 반대하실 분 반대하세요. 근데 저는 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왜 그런지는 제가 점차 설명해 드릴게요. 요 안에 보시니까 여기에 뭐 영국 대사관, 뭐 덕수궁, 뭐 조선일보 미술관,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 네덜란드 대사관, 예원학교, 뭐 미국 대사관, 이화여자 고등학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화여자 고등학교가 왜 저기 있는데? 그죠? 아니, 우리가 알기로 이화여자 대학교라 하는 것은 그 신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촌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이화여자 고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야? 정확하게는 행정구역상 정동은 아닙니다만은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가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왜 이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다시 정동 극장이 있고 정동 제1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JP 모건 체이스라는 은행이 있고 여기 어떻게 돼? 여기에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려진 거예요. 배제학당이라는 것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배제학당.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뭐니 해도 뭐 덕수궁이 딱 있는 게 아주 압권이죠. 그죠? 그리고 요 앞에는 뭐야? 대한문 있고 사실 서울광장의 일부도 정동에 속합니다. 서울광장 서쪽에 그 서울시청 앞에 너른 잔디밭 있잖아. 그 서쪽에 있는 것도 뭐야? 일부로 속합니다. 자, 그래서 뭐야? 덕수궁 중명전, 그 다음에 예원학교, 그 슈퍼주니어의 이특인가요? 그 사람 나온 학교 있잖아. 그 예원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옛날 터. 지금 서울예술고등학교는 저기 종로구 평창동 뒤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예술고등학교 옛날 터예요. 원래 여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사람들은 유일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일한 건 아니야. 제물포에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 그 제물포에 오크우드 호텔이라고 그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근대식 호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탁 호텔, 그 다음이 독립신문사,
그 다음이 JP 모건 체이스. 옛날에는 그냥 체이스가 아니라 JP 모건. 그죠? 예. 그 다음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 정동극장, 아관, 망명터, 러시아 공사관 터, 그 다음에 어떻게 서울국제학교 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문여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보문여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기로 보문여관 그러니까 아, 쏜탁 호텔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여관도 하나 있었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보문여관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뭐냐면 보구여관이라고 합니다. 보구여관. 예, 여러분. 이 보구여관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관이 아니에요. 예, 나중에 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구여관은 무슨 뜻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첫 번째 대한제국 황궁, 덕수궁, 중화전 그리고 대한문이 되겠습니다. 덕수궁, 중화전과 대한문. (1592년에) 이거 별로다. 다른 걸로 하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금이 평양과 의주로 도망간 사이에 외놈의 고니시하고 가토가 말이죠. 전부 이 경복궁하고 이런 걸 다 불태워버렸다고. 창덕궁, 경희궁 이런 거를 거의 불태우거나 한 50% 불태우거나 이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궁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양 갔다가 의주 갔다가 다시 평양을 거쳐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선조가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성종의 그 선대왕 있잖아요. 성종의 형님이었던 여러분 성종의 형님이었던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산대군. 그러니까 얘가 첫째 아들이라 사실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인 자을산대군이 여러분 왕이 됐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성종이라고 불러요. 이 임금을. 성종. 아니 뭐 즉위했을 때 11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얘지 그럼 뭐야? 그럼 성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산대군의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월산대군이 살던 집이 어디야? 여기 덕수궁이에요. 월산대군이 살던 집이야. 그 집이 그나마 좀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정 기준이어서 마당이 넓었어요. 여러분들. 마당이 넓어. 따로 뭐 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 마당이 넓어. 그러니 어떻게 돼? 여기에 중화전이라고 하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1593년 당시 영의정이자 전시 그 도채찰사였던 오리 이원익 정승에 의하여 덕수궁으로 옮겨집니다. 이 덕수궁으로 옮길 때 이 월산대군의 바로 집 앞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이 강된장 비빔밥집이 아마 그 위치가 그건 그 덕수궁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건너편에 여러분 이거 신독제 김집 그 다음에 누구야 이거 소위 말하는 광산 김씨 집안이 거기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출입문을 이렇게 새로 지은 거야. 대한문 이래가지고 여러분 문을 새로 지은 거야. 왕이 있는데 경복궁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월산대군이 사는 집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토발전 전시관 오니까 말입니다. 저 뒤에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 화이트보드가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그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요 안에 요런 어떤 시설도 갖춰져 있고 요런 어떤 그 모습이 갖춰져 있다. 여기는 뭐 바로 서울 도심이니까 이런 어떤 모양새가 있는 거지. 뒤를 보면 이렇게 빌딩도 이렇게 보이고 뭐 덕수궁 이래 보이고 뭐 흥국생명 빌딩도 보이고 그죠? 요 안에 이렇게 딱 그렇죠. 여기 대한문 여기 보면 맨날 그 궁궐 수비대가 이렇게 왜 여러분 아시죠? 임무교대를 하잖아요. 그죠? 임무교대. 영국 황실의 임무교대식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덕수궁, 중화전과 대한문. 그래서 대한제국은 뭐야? 13년 동안 궁궐이 여기였어요. 13년 동안. 1894년에 경복궁이 범궐되어 가지고 1894년 7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경복궁이 범궐돼서 일본의 어떻게 돼요? 이 사령관에게 고종 황제하고 명성 황후가 다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95년에는 뭡니까, 여러분? 그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성 황후 민비가 총에 맞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때 당시에 황태자였던 순종의 황후였던 순정효 왕후도 여흥민 씨였거든. 왜 여흥민 씨 삼방파가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삼방파 그 순정의 왕후도 이거 앞을 가로막다가 여기 가슴을 이렇게 찔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남은 평생 한 10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 여러분들. 예,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고종이어도, 내가 고종이어도 어떻게 돼? 경복궁에 정 다 떨어지겠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덕수궁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제국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자, 덕수궁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많으라고 지었던 뭐예요? 중명전. 덕수궁에 반드시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 사이로 반드시 지나가서요. 덕수궁 돌담길 사이로 끝까지 가시면 이 건물이 나와요.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복원됐거든. 근데 이 복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모습이 이거 여러분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 카메라 이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제 카메라 이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예, 요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예. 요 사진 비추시면 어떻습니까? 자, 요 카메라도 우리 한번 요 사진 한번 비춰보시죠. 요게 원래 중명전의 사진입니다. 중명전의 사진. 그럼 어떻습니까? 요 기둥이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복원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원된 거. 이게 뭐야? 삼각형 지붕이 아니라 뭐야? 사각형이야. 아니, 무슨 이런 복원이 다 있습니까? 그쵸?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본 이상, 이거를 저는 다시 복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 얼마 안 듭니다. 한 5억 원이면 됩니다. 5억이 작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문화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유신공화국 때 이거 이거 복원돼가지고, 이 무슨 독립문인 것처럼, 개선문인 것처럼 복원됐잖아요. 아니에요.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여기에 1905년 11월 17일 날, 11월 17일. 아직은 11월 달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가는 거는 10월 27일이죠. 그래서 11월 17일 날 총리 대신 이완용, 권중현, 군부 대신 박재순, 이지용, 상무 대신 이근택, 여러분 이 5명의 을사오적이 을사늑약을 어디에 해야 돼? 덕수궁 뒤에 있는 중명전에서 했다고. 중명전에서. 기쁜 일이 많이 있으라고 서양식으로 지은 건데 이거 지을 때 여러분 에디슨의 그
회사였던 JP 모건, 여러분 그 유명한 은행가 JP 모건이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뭐야? 그 돈은 없는데 기술이 좋은 발명가를 잡아가지고 그 발명가에게 돈을 투자해갖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아닙니까? 그 JP 모건이 뭐죠? 예, 니콜라 테슬라하고 그 에디슨이 경쟁을 했을 때 에디슨을 선정해 줌으로써 에디슨의 전기, 에디슨의 전구, 에디슨의 뭐야 또 그 레코드판, 축음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개발시켜 줌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회사거든요. 뭐야? JP 모건 체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요청을 했거든.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궁궐을 하나 지어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중명전 밝고 기쁜 일이 많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울 중이 이게 중복된다라는 중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놈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줄이야. 여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중명전은요, 여러분, 요 지하 건물도 있었거든요. 지하. 여러분, 그 지하에 누가 있었어? 요리사들이 있었어. 왜? 이쁜 연회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때 요리사가 누구야? 대령숙수 안씨였어요. 대령숙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장금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대령숙수. 왕실의 남자 셰프를 대령숙수라고 합니다. 그 대령숙수가 나중에 1919년 3.1운동 당시에 태화관의 대령숙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태화관의 대령숙수로서 손병희 선생에게 우리 태화관으로 꼭 와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1905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내 손으로 이 을사오적에게 그날 국가를 위한 중요한 파티가 있어서 내 손으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바쳤더니 세상에 그게 을사늑약이었다 이거야. 내가 그때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었대. 정말. 그러니 어떻게 돼? 1919년에 이 3.1운동만큼은 민족 대표 33인이 모이신다 하니 내가 내 손으로 태화관에서 우리나라 재료로만 만든 제일 맛있는 요리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태화관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중명전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하고 을사늑약과도 떼놓을 수 없지만 결국 3.1운동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이죠.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죠. 태화관이 룸사롱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명전 꼭 가보세요. 1층, 2층, 지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중명전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 복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그렇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스토리텔링. 여러분 딱 손탁 호텔. 여기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길 따라서 한 30m만 내려가시면 손탁 호텔 터라는 게 있습니다. 덕수궁과 외국공사관과 JP 모건 은행과 뭐냐면 매일신문사와 독립은행, 독립신문사에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귀빈들 그리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청나라 상인들이라든지 일본 상인들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 상인들을 어떻게 돼? 대접하기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박시설이. 그렇죠? 그래서 덕수궁의 공식 영빈관, 대한제국의 공식 영빈관, 손님, 귀한 귀빈을 맞아들이는 영빈관의 역할을 어딘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돼? 경복궁의 서양 요리 전문 그 요리사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존탁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시 정동에 있던 1184평을 하사하여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야? 손탁 호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처음에는요, 조선 호텔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대한제국 호텔, 임페리얼 뭐 조선 호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외국인에게 내가 하사를 했으니 외국인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존탁의 이름, 이분입니다. 이 여자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이 여자분 마리 앙뚜아네트 존탁.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뭐라고 불러서 손탁. 왜? 이분이 그래서 조선으로 기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선 이름을 하나 지었거든. 그게 뭐야? 손탁이라고 지었어요. 손탁. 그래서 이거를 손탁 호텔. 그래서 손탁 호텔 1층 내부에 들어가면 요랬습니다. 예, 모든 그 손탁만 외국인이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 요리사 누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씨, 대령 숙수 안씨가 여기에 셰프였다 이거죠.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떤 손님들이 들어왔느냐? 기분 나쁜 놈 하나 들어왔죠. 이또 히로부미 여러분. 오늘이 10월 27일인데 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죽은 일본의 총리 대신 이또 히로부미가 손탁 호텔의 최고의 단골이었어요. 왜? 그만큼 조선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뭐 고종 황제 협박하려고. 여러분들 덕수궁 바로 옆에다 아이가 계속 협박하려고 여러분들 1902년도에 그리고 어떻게 돼? 1902년부터 국제정세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일사늑약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압박이 되고 서양 세계에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되니까 긴급, 속보, 단독, 호외 이런 이름으로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돼? 영국 더 가디언지의 아시아 담당 기자였던 이 사람이 손탁 호텔에 자꾸 드나듭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 아시겠죠? 윈스턴 처칠 영국의 더 가디언지의 기자가 어떻게 돼요? 기사 쓰러 오는 거죠. 고종하고 인터뷰하고 명성황후하고 인터뷰하고 다시 샹하이 가고 장개석하고 인터뷰하고 예, 여러분 그다음에 청나라 황제 푸이하고 북경 가고 인터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윈스턴 처칠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존타워 여러분 보세요. 이름 마리 앙뚜아네트라니까 좀 어디서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 누구? 베르사유의 장미. 여러분 그 만화 기억나시잖아. 베르사유의 장미. 그래갖고 어떻게 돼? 프랑스 대혁명 나가지고 목까지 땡깡 잘리는 그 왕비 있잖아요. 원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마리아 테레지아 여자 황제의 막내딸입니다. 예, 그거하고 어떻게 돼? 마리 앙뚜아네트 같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자고 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존탁의 독일인 아버지가 이름을 마리 앙뚜아네트 존탁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도 단골이었고 이또 히로부미는 와가지고 이제 협박하러 온 거고 윈스턴 처칠은 말 그대로 기자로서 기사를 쓰러 왔던 거죠. 특종 이런 거 있잖아. 단독. 여러분 요새 맨날 온라인에서 보시면 단독 이런 거 막 나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죠. 자,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구여관. 그래서 제가 꼭 보구여관 소개할 때는 손탁 호텔 다음 순서로 잡는다. 내가 맨날. 왜 그렇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호텔이 있었으니까 여관도 하나 있었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보구할 때 여자 있잖아, 여자. 여자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여행이라고 할 때 여자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행할 때 여자여야지. 그죠? 자, 화이트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탱할 때 열다. 이게 여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계집여, 여자여. 아시겠죠? 여성이라고 할 때 여자라니까. 그럼 아니 뭐 숙박시설에 남녀가 유별했나 보죠? 세상에 그런 개뿔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숙박시설에 남녀가 유별하면 부부가 뭐 따로 있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뭐 이래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가면 딸하고 엄마는 따로 있고 아들은 저쪽에 남자 쪽에 자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보구여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손탁호텔 고종 황제가 땅을 내려주고 고종 황제가 이름을 손탁이라고 하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뭐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고종의 마누라였던 명성황후였습니다. 명성황후. 그리고 보구 뭐야? 보호하고 구제하시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뭐야?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어요? 손탁 호텔의 바로 10m 건너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화여자 고등학교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정문의 오른쪽에 보시면 손탁 호텔터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보구여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동이라는 데는 진짜 여러분 모든 외국의 이런 산물의 완전 말 그대로 메카인 거야, 메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구여관이라. 자, 여기 맨 처음에 이쪽을 보시죠. 자,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구여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화학당 부설병원인 보구여관입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자기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하고 같이 조선 땅에 건너와서 그 스크랜턴 여사가 어떻게 돼? 그 명성황후에게 어떻게 이화학당의 설립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조선에 와서 보니 여성들이 부인병을 앓거나 해도 의사가 남자 의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꺼려서 가지를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의사지만 어떻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옷도 벗어봐야 되는 거고 뭐 아무데나 좀 이렇게 보여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남녀 7세 부동석이고 뭐 남녀가 유별하다는 이라는 바람에 어떻게 돼? 제대로 치료를 여자들이 거부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보니까. 왜? 아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명성황후께서 이렇게 말한 거지. 야 그래 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 한번 얘기해 봐 라고 덕수궁에서 얘기하니까 어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덕수궁이 아니라 경복궁에서 얘기를 하니 이 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죽어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성 의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의사가 된다고? 아니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더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어떻게 여기 조선에서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양의 그 나라에서는 이미 여자 의사들이 다 있어서 여자 의사들이 여성을 보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한번 해봐라 해서 스크랜턴 여사가 당시 미국에 정보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하워드라고 하는 여성 의사를 데리고 와요. 근데 하워드가 1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11,000명을 진료를 한 거예요. 폭발했던 거야. 여자들은 다 왔다 할 정도로. 그리고 1년 동안에 경성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다 하워드가 받았다 할 정도로 출산을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하워드가요, 몸에 병이 생겨갖고 어쩔 수 없어갖고 다시 자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의사가 하워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스크랜턴이 이번에는 좀
좀 튼튼하고 젊은 여자분 좀 오라고 이래 된 거야. 전염병 옮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분이 오셨어요. 로제타.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깁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1887년도에 이분이 오셔갖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최초의 자기에게 온 여자 환자를 그 의사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야, 내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의사로 만들자.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은 그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가 담임 목사님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이래가지고 쭉 있습니다. 저희 그 구역장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구역장님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맨날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항상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환자들을 보고 이제 간단한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무료 진료를 쭉 한 일주일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이분이 가시기 전에 꼭 내내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발 내 말고 딱 2명만 의사 선생님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도 딱 2분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혼자서 다 하려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피부과 의사인데 내과, 외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워드라는 의사가 2년 동안, 1년 반 동안 본래 자기가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외과였대요. 일반 외과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종기 째고 나수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정형외과도 해야 되지. 말 타다가 떨어진 사람 뼈도 붙이줘야 정형외과 해야 되지. 피부과 해야 되지. 전염병 돌면 감염내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산부인과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과도 해야 돼. 안과도 해야 돼. 이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셔우드 홀이 와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찾아왔던 첫 번째 이 환자였던 김점동 여사를 어떻게 돼? 자기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를 달리하면은 김에스더라고도 합니다. 자기 원래 이름이 김이고 이 서양식은 뭐냐 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니까 박에스더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그래서 보시면 요 밑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셔우드 홀 박사가 또 너무나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간호사가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의사다 말이죠. 간호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간호사를 보니 기도에 응답하듯이 미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드먼드라고 하는 간호사가 우리나라의 셔우드 홀에 수백 군데에 신청을 했는데 다 거절. 이 조선은 안 갈래요. 왜? 옛날에 여러분 1805년부터 시행됐던 신유박해, 갑인박해, 병인박해 이거 다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기독교 믿으면 다 목 잘려서 죽었다고. 여러분 이거 조선이라는 데는 가면 안 되고 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냥 여행하러 와야지 이러고 온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야. 우리 조선 땅에 올 때는.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절두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절두산이 무슨 산이에요? 커팅 더 스로트 아니야. 모가지를 그냥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 보구여관의 모든 시설을 지금 강서구에 새로 지어진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옆에 보구여관을 이렇게 새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게 원래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드먼드가 어떻게 됩니까? 5명의, 여기 지금 사진에 4명이 찍혀 있는데 5명의 한국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못하겠잖아.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이거 지쳐서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러니까 5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여자 간호사가 됐다. 중구 정동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구여관은 나중에 그 정동이 너무 이렇게 양반 중심의 동네여서 진짜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서민들이 오지 못하더라라는 그 문제의식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 동대문으로 이게 옮깁니다. 동대문 병원 하는 거 있죠. 그게 이 보구여관이 원래 그쪽으로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보구여관이 가 있었는데 처음에 스크랜턴 여사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총장이 이거를 정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보구여관 동대문 병원과 동대문 병원을 어떻게 돼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대문이 아니라 저쪽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강서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자, 그래서 윌리엄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은 알겠어. 에드먼드 선교사도 알겠어.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 학부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특수한 어떻게 돼요? 특수한 단과대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 학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 학부. 그게 뭐야?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잡으세요. 맨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공부하자 해갖고 요렇게 찍었대. 요 사진이야. 여러분 요 한번 클로즈업 해보시겠습니까? 요 사진이에요. 요 지금 학생들이요. 전부 지금 저기 1층 여기는 2층인데 1층에 가면 우리 9살 6살 우리 두 딸내미가 지금 아빠 강의 언제 끝나나 이라고 지금 열심히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동의 여러 가지 박물관을 이렇게 보고 있겠죠. 딱 그 정도 나이들이에요. 얘들 데리고 뭔 교육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육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깨끗하게 옷 입혀주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한 대짬 안 재운다더라라는 소문에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와가지고 수업을 시작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4명이 사라지고 없더래. 여러분들. 왜? 아이고 이런 거 ABCD 이런 거 서양 오랑캐 놈들 말 배우게 하더라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여러분들 4명이.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많이 울었어요. 스크랜턴 여사는 남편을 잃은 위도우, 미망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여기 보시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 여러분. 이 둘이가 부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요청, 엄마 조선 땅에 가는데 저랑 함께 가시지요. 라는 그 이야기에 그래. 그렇게 하지. 근데 선교본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기 조선이 지난 한 80년 동안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렇게 위험하고 못 사는 곳인데 연세도 높으시고 이러는데 가시다가 1년도 안 돼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경상도 말로 하면 뭐거든. 기껏 돈 들여가지고 보내놨더니 가다마자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러면 또 보내야 돼요? 그럼 그 돈은 공짜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믿어달라고. 내 한번 믿어보라고. 내 가서 잘할 테니까. 그래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 문화 창달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겨. 그게 뭐냐? 이화학당이에요.